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치매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서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잠을 많이 자도 인지 기능이 안 좋아요. 얼마 전까지 8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시간으로 줄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수면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잠을 자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 치매 연구자 무기니 교수님께서 치매에 걸린다면 가장 먼저 뭐를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라는 제도가 있어요. 해놓으면 자녀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 연구를 하고 있는 묵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을 통해서 뇌와 전신을 보는 신경안과 의사 건국대학교병원 안과의 신현진입니다. 궁금했던 게 소개가 안과 선생님이신데 순간 신경과 선생님이 갔어요. 안과도 아닌 신경과도 아닌 신경안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눈 증상을 통해서 뇌와 전신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탐정 같은 좀 일입니다. 오늘 주제 속에서도 또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호날두 수면법이라는 걸 봤는데 와, 이게 가능한가? 호날두가요 하루에 5번 90분씩 나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뇌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이게 분할 수면법이라고 나름대로 유행을 한대요. 일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계속 시차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통잠을 자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할해서 좀 그 시간이라도 푹 잘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절대로 안 좋고요. 노인분들은 어차피 잠이 쪼개져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그냥 잠을 나눠서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수면 패턴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이게 분할 수면법이 일반적인 건강한 수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사람의 경우는 생체 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잠이 들기 시작할 때 렘 수면으로 갔다가 깊은 잠을 자면 넌 렘 수면으로 가고, 그 시기가 뇌에 찌꺼기도 걸러내고 뭐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시기거든요. 쪽잠을 자면은 그 깊은 잠까지 안 내려갈 확률이 커요.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다 쪽잠을 자요. 근데 통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박쥐, 사자, 호랑이, 뱀, 이런 애들은 통잠을 자요. 근데 통잠을 자는 동물들이 수명이 월등히 길어요. 아니 그러면 호날두는 굳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봤는데요. 내가 이거 일부러 작정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렘 수면에 빨리 들어갔다가 깨고 빨리 하다 깨고, 렘 수면을 되게 효과적으로 짧게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늘 쓰면 안 되는데, 내가 굉장히 뭐 시험에 닥쳐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뭐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컨디션을 꾹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수면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막 잠 푹 자고 했는데 요즘은 갓생이라고 해서 24시간 막 쪼개가지고 엄청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수면 시간을 잠깐 줄여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성과를 거두는 게 사실은 뭔가를 끌어다 쓰는 느낌도 있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면이라는 게 신경 보호 효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잠을 못 자면은 활성산소를 걸러주는 것들이 다 손상되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있는데, 안과 논문에서도 수면을 5시간 잔 사람, 7시간 잔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5시간 잔 사람들이 눈물막에서 염증 수치가 높더라. 우리가 사실 몸은 늘 죽고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눈 같은 경우도 각막에 상기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게 떨어져 나가고 재생돼야 되는데, 수면을 못하면은 박탈되는 거죠. 이런 수면 부족한 사람들이 눈에도 안 좋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장시간 쌓이면은 치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진짜 잠깐만요. 잠 푹 주무시고 서울대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요, 수능에 1등한 사람들 막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잠은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럼 다 뭐 실컷 잤다.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잠자라 뭐 이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잠 자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요. 호날두의 분할 수면법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수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제 수면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렘 수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수면 단계가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치매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서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렘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저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렘 수면이 충분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있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이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수면과 치매 정말 연관이 많고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더 공부를 잘하게 하시려면 푹 자게 해야 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뭐 갓생이라서 열심히 사시는 젊은 분들 많으신데 멀쩡해 보여도 그게 다 안 좋은 게 축적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면을 적으면 안 좋죠.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잠을 많이 자도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안 좋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체 건강이나 인지 기능 건강에 8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줄었습니다. 7시간으로 줄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수면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잠을 자고 있느냐. 즉 아침형 인간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침형 인간으로 자고 저녁형 인간으로 타고난 사람이 저녁형 인간의 시간에 잘 때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아니 제 아내가 되게 한 새벽 3시쯤 자서 막 낮에 일어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저보다 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적으로 타고나요. 그리고 사람의 일주기가 24.5시간이에요. 사람을 아무런 컨트롤 안 하고 뭐 출근을 안 하거나 햇빛을 안 보이거나 뭐 그러면 점점 맞아요. 늦어져요. 그래서 한 맞아요. 바퀴가 삥 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평균 시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 자던 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근데 그 양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줄이면 몸이나 뇌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돼요? 단시간적인 반응은 약간의 하이가 와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내가 피곤한 거를 극복해내려고 둘의 회전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극도의 통증이 왔을 때 뇌에서 엔돌핀이 돌면서 통증을 경감시키려고 하듯이 우리가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지면 우리 뇌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약간 조증처럼 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집중력도 나빠지고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면역력도 나빠지고 염증도 많아지고 저는 정말 비춥니다. 눈은 어때?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은 어두울 때 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눈에는 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생체 시간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밖에 있는 빛을 인지해서 뇌랑 연결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PRGC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특히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유튜브 쇼트 보다가 막 20-30분 쑥쑥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끄면 잠이 안 와요, 애들이요. 막 세포를 자극하니까 걔네들이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 다시 낮인가 보네? 그러니까 원래 밤 되면은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몸에서 이완이 되면서 수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빛 자극을 너무 잘 때 많이 보면은 멜라토닌이 나와야 될 시기 안 나오고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잠을 못 자고. 주무실 때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안 보세요? 아내 같은 경우는 보면서 엄청 늦게 자는데. 근데 보다 끄시죠? 근데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오히려 그냥 어두우면 잠 안 온다. 나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잔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뭐 나한테는 이게 백색 소음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현대인들은 이래야 좀 잠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소음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틀어놓고 불안증이 없어지면서 잠이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럴 경우는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틀어놓고 자는 타입이거든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만 조건은 있죠. 요즘 스마트폰은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서 조도를 가장 낮추고 또 하나는 블루 라이트를 없애요. 푸른색 계열의 라이트를 없애서 약간 화면이 누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고 자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밤에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이 생각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걸. 다음부터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오디오 겹친다고 나한테 속으로 지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아니잖아. 진짜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리 안에 많으면 우리 무조건 못 자요. 그때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있는 생각은 나의 현실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난 평소에 자극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냥 평상시의 텐션대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죠. 요즘은 핸드폰마다 어플을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설정해 놓고 두고요. 가급적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보다는 요즘 오디오북 같은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약간 교양도 쌓고 하기에는 아니 좀 우리 어릴 나쁘지 때 않죠. 엄마나 아빠가 책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잤었잖아요. 네.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최근에 또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어디나 다 빛이 있지 않습니까? 막 밤에도 막 휘황찬랑 하잖아요. 네온 사인도 있고 하는데 밤에 빛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야간 근무 간호사분들 수 있을 거고 경비하시는 분도 야간에 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안과 질환, 황반변성이나 이런 데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안정 취하고 밤에 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면서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신경 보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이 다 깨지면서. 그러니까 몸에서 우리가 잘 때 나오는 신경 보호 물질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눈도 뇌 한 부분이거든요. 위험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많은 빛에 노출되고 또 밤근무를 하는 게 눈 건강에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뇌에 해롭지 않는 잠자리 세팅법 같은 거 좀 있어요? 환자들한테 그렇다고 이거 키고 자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이런 건 있죠. 잠이 너무 일찍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면 전후의 운동을 권해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난 한 11시쯤 자고 싶은데 자려고 누우면 잠드는 건 거의 뭐 12시, 1시 넘어서 잔다. 좀 일찍 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운동을 집어넣으시라 그래요. 그러면 운동 활동이 수면을 땡깁니다 앞으로. 근데 나는 새벽에 너무 많이 깨. 난 좀 한 7시까지 자고 싶은데 5시쯤 되면은 자꾸 깨가지고는 그 다음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늦게까지 자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저녁 시간이나 늦은 시간대 운동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게 수면이 뒤로 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치는 말을 하는데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이 안과로 종종 오세요. 사실은요. 이게 시신경이 부어서 옵니다. 이제 목이 두껍고 비만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술까지 한잔 하고 주무시면은 기도가 뒤로 밀리면서 잘 막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수면무호흡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경우 막히잖아요. 이 무호흡을 급하게 해서 이 흉부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액이 많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흉부압이 높으니까 심장으로 못 내려가는 혈액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머리에 있으면서 뇌의 압력을 높여요. 이 높아진 압력이 시신경을 꽉 누르니까 시신경이 부어서 와요. 그 사이 동안은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뇌세포가 당장 맞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데 위험도 되고요. 시신경이 부어서 온다 했는데 시신경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신경이 하얗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른 뭐 안과 검사에서 원인 될 만한 건 없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치매가 온다고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항상 권장을 하는데요. 자는 동안 뇌 찌꺼기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빼냅니다. 뇌 밖으로. 그러기 때문에 자꾸 못 자고 밤새고 막 그러면 더 피곤하시잖아요. 급한 일이 끝나면 다시 자기 패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네.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자고 싶은 시간 2시간 전부터 좀 멍 때리셔야 돼요. 조도를 낮추고 일단은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명상을 하신다거나 자기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네, 그렇게 네. 해야지 좋습니다. 빛의 밝기, 우리가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치매는 약간 고립감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어두운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고립이 된다기보다는 안 보이니까 자꾸 더 많은 신경을 갖다 끌어쓰는 거예요. 과다하게 활성화가 돼갖고 뇌세포에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러면 치매로 갈 수도 있죠. 결국엔 치매를 막기 위해서도 적정 시간에 밝을 땐 밝게 있고 잘 때는 또 어둡게 해서 잘 자고 네 그런 패턴이 되게 중요하군요. 오늘 잠 이야기니까 저처럼 이제 반주를 좀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연구 많잖아요. 와인 한 잔은 수면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좀 굉장히 믿고 싶거든요. 그거는 신경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가 있고 진정시키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시키는 신경세포에 클로라이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그 채널에 붙어서 그걸 열어줘요. 그러면 진정을 시키는 게 확 올라갑니다. 네. 뇌 신경이 진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오죠. 그럼 마셔도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확 잠이 오긴 하지만 금세 떨어져 나가갖고 다시 깨요. 그래서 왜 술 많이 먹고 푹 자다가 꼭 새벽에 깨더라고. 술 깰 때쯤 맞습니다. 돼가지고. 알코올이 신경 안정제 효과를 주지만 간에서 대사가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각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레드와인, 프랑스의 와이너리에 상당한 후원을 받아 작성된 지금은 폐기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레드와인이 심장의학에 도움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레드와인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활성산소를 잡아먹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조금. 교수님 와인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 환자분들한테도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의 술까지는 뭐 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4년 전부터는 1잔의 술도 무조건 나쁘다. 이걸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 진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소주 9병을 먹어도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숙취가 없고 뭐 술을 마셔도 어지러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혹시 뇌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좀 미미할까요? 혹시 그 친구 지금 연락됐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량이 크실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술 마시면 그 얼굴 빨개지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뇌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알코올이 분해돼서 없어지면은 괜찮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마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신경세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구하시면서 뭐 술은 당연한 거고 좀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좀 과거의 좀 어떤 습관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혹시 발견이 됐나요? 많은 역학 연구 중에서 교육 수준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뇌를 쓰면서 뇌의 신경망이 이렇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축물처럼 이렇게 기둥을 딱 받쳐주니까 오래도록 버티게 해주는 건데 어려서 그게 느슨하신 분들은 꾸준한 노력을 하셔서 그 신경망을 쌓도록 노력을 하셔야 그리고 돼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또 큰 게 있다 그러면 활동량, 디스크가 있으시다거나 뭐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동량이 확 줄어드시면 내가 활동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의 어떤 뇌를 자극할 만한 주변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자극이 없으니까 활동을 덜 하게 되죠. 그러면 치매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좀 움직이고 밖에 나가려고 하고 산책도 하고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상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잠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낙상으로 인해서 두부 손상도 올 수 있지만 밖에 안 나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립이 되면서 치매가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또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세고시 막 해갖고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엄청 반대고요. 스트레스가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뇌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기억과 학습에 가장 중요한 해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창의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왜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교수님은 평생 또 치매를 연구하셨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보거든요. 저도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 네. 또 교수님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치매머니라는 그 개념 요새 많거든요. 치매머니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코인인가요? 치매가 걸리게 되면 자기의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간병인도 와야 되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돈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그거를 또 보태느라고 엄청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신탁을 들어서 이 돈은 제 병원비로 써라 이렇게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먼저 딱 해놓으면 자녀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두 분은 만약에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안과사니까 저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 눈에 담고 싶을 것 같아요. 눈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눈으로 아름다운 많은 기억들을 최대한 담아놓고 그걸 머릿속에 저장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뭉클하네요 이게. 저는 친할머니가 만 100세를 열흘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인지기능이 떨어지죠. 이제 90대 후반이 되시니까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까지도 항상 빈 시간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종교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약간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똑같은 말 또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나도 나중에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가 온다면 단순하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가장 단순한 활동 하나를 정해서 그걸 그냥 꾸준하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자녀들에게 또 남겨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되게 좋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치매인 것 같아 그러면 병원에 먼저 가셔야죠. 그죠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는 초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으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좀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 저희 할머니도 이제 치매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치매에 걸린다는 건 주변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여서 저도 좀 약간 지금부터 좀 적금을 들어가야겠구나. 아까 말씀하신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방송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방송인으로서 끝까지 뭔가 기록으로 남기면서 다른 분들에게 좀 자각하게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아까 뭐 여러 좋은 방법들 알려주셨지만 지금 당장 하루 5분이라도 좀 실천할 수 있는 뇌 보호 습관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걸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게 되면 모든 신체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또 뇌도 많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수면 다양한 게 있었는데 뇌 건강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15분이라도 문학 작품을 입으로 낭독을 하셔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일정 부분 명상도 되고요. 네. 이렇게 발음 연습도 되면서 뇌에 자극도 좀 주고요.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뇌를 보호하려면 오늘 수면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밤에 핸드폰을 하지 말고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신경보호 효과, 물질들이 많으면서 몸을 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 주무시기 전에는 핸드폰 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실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실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 우리 모두 바쁘고 피곤해도 사실은 오늘만 좀 버티자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버티는 삶을 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 그 조금씩 무시한 신호들이 큰 병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부터라도 좀 내 몸의 피드백을 좀 더 들어야겠고 잠을 잘 자야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걸고 또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핸드폰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